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9월 ITQ 엑셀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입니다. 자, 함수부터 해볼게요. 이 앞에 조건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 강의 A형들 보면 제가 풀이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분류. 도서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이면 예술, E이면 시, 에세이, 그 외에는 인문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어서 if와 left 함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뭐라 그랬었죠? if가 나오면 이면의 개수를 확인해라. 이면이 지금 몇 개 나왔죠? 한 번, 두 번. 그쵸? 그래서 이면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if를 몇 번 쓴다? 두 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if의 조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도서 코드의 첫 번째 글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요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도서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얘를 left 함수를 써서 이 조건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if 함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어떻게 쓰냐면 만약 뭐뭐이면 그래서 문제 이면이 한 번 나오면 if 한 개, 이면이 두 번 나오면 if 두 개 쓰시면 되겠고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렇게 썼었어요. if 조건, 이 조건이 맞으면 참 자리에 있는 거 보여주고 조건이 틀리면 거짓 자리에 있는 거 보여준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로 표시하시오. 그래서 이 기준치, 요 급 값들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요 값들이 있는데요. 자, 이 값이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이니까 조건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조건이 기준치가 50 이상이면 이 조건이 되겠고요. 그쵸? 참이 맞으면 적정, 틀리면 미달로 표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if A2가 몇 이상? 50 이상이면 적정, 나머지는 미달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맞으면 적정을 보여주고 틀리면 미달을 보여주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상은 이렇게 쓴다. 이하는 이렇게 쓰고, 초과는 이렇게 쓰고, 미만은 이렇게 쓰고, 같다는 이렇게 쓰고요. 같지 않다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호 순서가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 그쵸? 이 부호 순서 틀리면 안 돼요. 요거를 항상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if고요. 그래서 if는 시험 문제 어떻게 가장 많이 나오냐면은 이 조건 자리에 다른 함수, 지금은 뭘 써야 돼요? left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 자리에다가 함수를 사용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를 가장 많이 냅니다. 이 문제도 똑같은 유형이고요. 자, 다음에 자, left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형제 함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 레프트, 라이트, 미드 이렇게 세 개 항상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개, 라이트 오른쪽에서 몇 개, 미드는 어떠한 셀에서 몇 번째부터 몇 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프트 A2 쓰고 3을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B의 레프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A2 셀에서 왼쪽에서 몇 개냐면은 3개 다 갖고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3개를 가져옵니다. 자, 라이트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3개인데 이번에는 라이트니까 어떻게 오른쪽에서 3개를 갖고 와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근데 유의할 게 뭐냐면 라이트는 오른쪽에서부터 3개를 갖고 오지만 결과값은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105가 나오는 거예요. 501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 유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드는 뭐냐면 A2에서 제가 뭘 갖고 올 거냐면 19를 갖고 올 건데요. 어떻게 갖고 오냐면 보세요. 자, 5,2를 쓰면 무슨 뜻이냐면 자, A2 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5의 의미는 요거예요. 다섯 번째에서 몇 개 갖고 온다? 2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갖고 와서 결과값이 19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레프트는 왼쪽에서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미드는 특정한 내가 원하는 값. 그래서 몇 번째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다. 몇 번째부터 갖고 올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도서 코드의 첫 번째 글자죠. A 이면이니까 도서 코드의 요거죠. 요거니까 뭘 써야 된다? 우리는 레프트 쓰고 B5를 쓰고 그쵸? 레프트 B5를 쓰고 몇 번째부터요? 콤마 1을 쓰면 B5에서 첫 번째까지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 A이면 그쵸? 얘가 뭐가 돼요? 얘가 if에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자 if에 얘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얘가 맞으면 뭐예요? 예술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아니면은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도 뭐 쓴다?
조건이 이거 2이면 C, SA.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써주면 돼요. A를 2로 바꿔서요. 그 다음에 S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인문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를 2번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제가 같이 해볼게요. 자, 위에 보시고요. if 조건이 left죠? 얘 몇 개 왼쪽에서 하나가 얘랑 뭐랑 똑같다? A랑 똑같으면 예술이고, 그 다음에 또 if를 또 써요. if left 똑같이 BO의 첫 번째 글자, 이번엔 뭐다? 이번엔 2죠. 2이면 C, SA, 나머지는 인문 이렇게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면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if를 몇 번 쓴다? 한 개, 두 개를 쓴다. 그 외에는 요렇게 가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문제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조건 이렇게 left,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if의 조건이 되고 이것도 if의 조건이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맞으면 예술이고 A가 아닌 것들이 다 거짓 자리로 이렇게 오는데 이 거짓된 자리, 이 모든 값 중에서 2만 골라서 얘는 또 C, SH를 표시하고 나머지는 인문으로 표시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값들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제 조건부 서식 안 지웠네. 잠시만요. 네,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할인 가격 단위원 도서 가격 곱하기 0.75를 구한 결과값을 내림하여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그래서 98,570원이 나오면 98,500원으로 표시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자, 라운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라운드 다운이요. 자, 라운드 다운은 같이 쓰는 함수들이 많아요.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 업이 있고, 라운드 다운이 있고, trunc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의 4개는 전부 다 똑같은데 용도만 달라요. 쓰는 방법은 똑같은데 라운드는 반올림, 자 라운드 업은 올림, 라운드 다운은 내림, trunc는 버림이에요. 그래서 자 이 반올림, 올림, 내림, 버림 하려면은 뭐가 들어와야 되죠? 이 값에 항상 뭐가 들어와야 된다? 숫자야겠죠, 그렇죠? 문자를 반올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들어오는 거고 이 조건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은 자,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것인가.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라운드 다운인데 100의 자리까지 표시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어디까지 표시할 건지를 조건을 가지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값은 항상 숫자가 되는 거고요. 조건은 요렇게 써요. 자, 요거는 이제 요령이고요. 요걸 가지고 응용을 조금 하시면 되는데요. 기준이 뭐냐면 이거예요. 0. 0을 쓰게 되면은 1의 자리까지 표시하거든요. 1의 자리까지 표시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라운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려면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 문제 주어진 것처럼 100의 자리까지면은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보니까 라운드 다운이니까 여기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다만 함수를 라운드 다운을 쓰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은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은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을 쓰게 되면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고 4를 쓰게 되면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잠깐 한번 보면 자 라운드 쓰고 A2 쓰고 2를 쓰면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소수 셋째 자리니까 여기죠. 5 1, 2, 3, 12,345.1357인데 자 A2에서 2니까 여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345.1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을 쓰게 되면 이렇게 3에서 반올림하니까 1이고요. 라운드 A2, 0을 쓰게 되면은 여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1, 2, 3, 4,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은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12,35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은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12,30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다운 쓰게 되면 자 요 위에 보세요. 라운드 다운 얼마냐면은 자 도서 가격 예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 0.75래요. 0.75. 그 다음에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를 쓰면 되겠다. 조건 자리에. 가로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할인율이 25%로 된 이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 if가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2020년 출판 도서 수,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2인 도서의 수를 구한 결과값에 권을 붙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다? 카운트 if의 조건은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가 되겠죠. 해당이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까 봤던 1번 문제에서 봤던 이상,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상 표시.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카운트 if는 sum if와 average if 이렇게 세 개가 형제인데요. sum if와 카운트 if가 자주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번에는 카운트 if만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자, sum if, average if는 생략하고요. 카운트 if는 어떻게 쓰냐면 자, 조건 있는 범위 그리고 조건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 조건 범위랑 구할 범위 또는 여기 조건인 범위는 항상 F사로 고정을 한다. 그러니까 모든 범위는 고정하시는 게 편해요. 어떤 거는 고정해도 되는 게 있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다 무시하시고 조건 범위, 어떤 범위가 나오면 다 고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자, 예제를 볼게요. sum if, average if는 일단 넘어가고요. count if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count if 점수가 50 이상인 코드의 개수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점수가 50 이상인 거고, 그쵸? 조건이 점수가 50 이상인 거고, 조건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죠? 점수가 여기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범위 어떻게 잡으시냐면 count if B2에서 B6 여기 조건이 있는 범위부터 잡으시고 이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50 이상인 거를 몇 개 내가 찾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한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운트 if의 조건 있는 범위는 여기고 조건은 50 이상인 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카운트 if 출간일이 2020년 1월 이후니까 조건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위에 보세요. 카운트 if 자, 출간일이네요. 근데 출간일은 아마 우리가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이 자, 이렇게 2020년 1월 1일 이후 쓰시면 카운트 if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and 연산자 써서 권을 붙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세 권이 나오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카운트 if 조건 있는 범위 여기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그쵸? 고정을 안 했어요. 이렇게 고정을 안 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카운트 if뿐만 아니라 뭐 랭크라는 함수라던가 이런 식으로 함수가 다른 것들을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조건 범위는 귀찮으셔도 항상 여기를 어떻게 한다? F4를 눌러서 고정하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 가볼게요. 이 북의 가격 단위의 중간값을 구하시오 반올림해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라운드 함수와 미디안 함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어디서 봤죠? 그쵸? 2번에서 봤죠? 라운드 다운과 같이 똑같이 쓰는 건데 라운드는 다만 뭐를 한다? 반올림을 한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100원 단위까지 구했네요. 그럼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값자리에 뭐가 들어오면 돼요? 중간값이 들어오면 되겠죠? 이 미디안 함수를 써서 중간값이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 거냐면 라운드 쓰시고 자, 이 값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조건 자리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재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운드. 그래서 반올림해서 우리는 100의 자리까지 표시니까 마이너스 2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 바로 가볼게요. 자, 미디안 그리고 5번 문제에 나올 라지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라지, 미디안, 스몰, 맥스, 민 이렇게 같이 쓰이는 함수인데요. 보시면은 맥스는 어떠한 범위에서의 최대값, 미디안은 어떠한 범위에서의 최소값, 미디안은 중간값,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스몰은 어떠한 범위에서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맥스, 미디안,
민, 라지, 스몰 다 써보겠습니다. 자, 맥스 A2부터 A6 하시게 되면은 제일 큰 값 50이 나오는 거고, 자, 민은 거꾸로 제일 작은 값 10, 그 다음에 미디안은 중간 값 30. 그 다음에 라지는 두 번째로 큰 거 쓰게 되면은 A2에서 A6에서 두 번째로 큰 거 찾으면은 40이 나오는 거고요. 스몰은 1을 쓰게 되면은 두 번째로 작은 값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맥스는 뭐랑 똑같다? 라지, 콤마 1. 미는 그렇죠? 미는 똑같이 스몰, 콤마 1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범위에서 첫 번째로 큰 게 결국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어떠한 범위에서 제일 작은 게 결국은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디안 쓰면 되기 때문에 일단 미디안 먼저 써볼까요? 자, 미디안 이 부가격이죠. 네, 여기에 중간값이니까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얘의 중간값이 이렇게 나와요. 9730이 나오는 얘를 어떻게 한다? 반올림해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라운드를 써서 이 값을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디안을 쓰는데 얘는 라운드의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을 써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되겠고요. 미디안은 어떠한 범위의 중간값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가격의 중간값이니까 얘네들의 중간값을 미디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5번 갑니다. 자, 세 번째로 높은 도서 가격이죠. 이 도서 가격 세 번째로 높은 거니까, 자, 라지, 우리가 이름 정의를 했었으면은 도서 가격이 이렇게 블록 잡으시면 자동으로 도서 가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름 정의를 미리 해놨으니까 도서 가격이라고 타이핑을 해주셔도 똑같은 셀이 선택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세 번째로 높은 거니까 콤마 3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이에요. 도서가격 A24셀의 선택과 도서코드에 대한 도서가격을 구하시오. V룩업이네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설명 없이 한번 먼저 해볼까요? 자, V룩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거 도서코드. 얘가 여기 붙어 있으면 범위를 어떻게 잡는다? 이렇게 잡고, 만약에 얘가 도서코드가 아니라 도서명이었다. 그럼 범위 어떻게 잡는다? 만약에 얘가 도서명이었으면 범위는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것만 유의해 주시면은 V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V룩업 보면 공식이라고 했었죠? 외우시면 돼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A24셀 범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코드이면 도서코드부터 잡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도서명이면 도서명부터 잡으면 된다. 자, 그리고 이 범위는 F4로 고정하시면 되겠고, 몇 번째 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도서 가격이죠. 몇 번째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네요. 그렇죠? 내가 범위 이렇게 잡으면 여섯 번째 있는 거고,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면 몇 번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 거가 되겠죠. 요것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V룩업 콤마 찍고 블록 잡으시고 F4, 그리고 여섯 번째였죠. 6, 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코드에 도서 가격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 질문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회계 형식으로 안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 이 할인 가격 보시면은 얘네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얘도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보세요. 자, 요게 함수 문제인데 보이시나요? 라운드 함수를 쓰고 여기 이렇게 숫자 또는 회계 형식으로 콤마를 이렇게 치게끔 돼 있어요. 문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도 보면은 이렇게 콤마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에 그런 게 없어요. 6번이죠?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조건부 서식 가보겠습니다. 자, 2부 가격이 10,0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굵골 파란 굵게. 그래서 블록 잡으시고요. 어디 가냐면은 조건부 서식 여기 있죠? 누르셔서 새 규칙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이용하여 누르시고 눌러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도서 가격이니까 여기 이북 가격이네요. 여기 F4를 누르셔서 이렇게 분자 앞에만 달러 표시가 나오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000 이상이죠. 일십, 백천, 10,000 이상 하시고 서식 누르셔서 파랑 굵게니까 책을 파랑에 굵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이북 가격이 10,000 이상인 것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작업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바로 2작업 가보겠습니다. 네, 1시트에 B4에서 H10의 영역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B14에서, B4에서 H12 복사해서 B2에 붙여넣기 하고 연럽이 1이네요. 1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어느 정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B11에서 G11셀을 병합. 일단 B11에서 G11셀을 병합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숲 도서 가격 평균을 입력한 후 H11셀의 마음의 숲 도서 가격 평균을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average 함수가 있네요. 자, D-average 함수는 무슨 함수였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D-average 어떻게 썼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서 전체 범위를 블록 잡아준다. 그 다음에 자, 내가 몇 번째 구할 건지 정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도서 가격의 평균이니까요. 도서 가격이 몇 번째냐면 이 블록 잡은 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으니까 6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 있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마음의 숲 도서 가격 평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판사가 마음의 숲인 거. 그래서 D-average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얘를 어떻게 한다? 항상 고정 안 하셔도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근데 고정하는 버릇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인지 잡아주시고 조건 범위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블록을 두 칸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게 유의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D-average의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구했는데 평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마음의 도서 가격 평균이 14,000이 되려면 지지 않는다의 말에 도서 가격이 얼마가 되었는지 목표값을 구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은 얘가 14,0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영식을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맞춰주신 다음에 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색깔 칠해 볼게요. 지지 않는다는 말에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얘가 14,000이 되느냐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목표값을 어떻게 찾으시냐면요.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자, 목표값 찾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식세를 찾는 값을 바꿨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 찾는 값은 2번에 있는 찾는 값은 뭐냐면 문제에 주어진 요거 14,000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수식셀은 뭐냐면은 내가 함수를 걸어준 셀, D-average 넣어준 셀이고요. 값을 바꿀 셀은 요 위에 있던 지지 않는다는 말 있죠? 그거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을 누르시면 얘가 14,000으로 바뀌면서 얘의 값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지 않는 말이거든요. 목표값 찾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딨냐면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라고 있어요.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그래서 하실 때는 셀을 항상 얘를 클릭해 주시고 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목표값 찾기 누르셔서 수식 셀을 그럼 자동으로 잡히죠? 찾는 값이 14,000 값을 바꿀 셀이 얘예요. 그럼 지금 7,600이 되는데 확인을 누르시면은 얘가 값이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지? 잠시만요.
14,000 잠시만요. 얘 왜 이러지? 어라? 뭔가 좀 이상한가? 1, 2, 3, 4, 5, 6. 아, 죄송합니다. 7이네요. 그쵸? 잠시만요. 제가 잘못 걸었네. 도서가격 평균이네. 아, 제가 잘못 칠했네요. 그쵸? 여러분 잘못 칠하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에러가 나오는 거를 몸소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 다시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가상 분석기 목표값 찾기 눌러서 수식셀 찾는 값 14,000 값을 바꿔 셀이 얘가 되는 거죠. 확인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14,200원이 되면 얘가 14,000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테두리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테두리는 그냥 편하게 넣어주셔도 돼요. 뭐 진하게 굳이 안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든 테두리 넣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값 찾기를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보겠습니다. 자, 도서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자료의 도서 코드, 도서명, 지은이, 도서 가격, 데이터만 추출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 범위는 B14고 복사 위치는 BA18셀이네요. 자, 그래서 고급 필터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고급 필터는 항상 이렇게 얘도 메뉴를 눌러서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거는 네 가지인데, 자, 우리 목록 범위는 항상 블록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얘는 신경 써도 안 된다.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중요한 게 뭐다? 조건 범위예요. 조건 범위 어떻게 쓰냐면 항상 문제가 두 개가 나온다. AND 조건 또는 OR 조건. AND는 뭐뭐이고 OR는 뭐뭐이거나. 우리 지금 문제 보니까 뭐뭐이거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OR 조건이다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AND 조건은 이렇게 쓰고요. OR 조건은 이렇게 써요. 차이점이 뭐냐면 AND 조건은 같은 행에 같은 줄에 쓰고요. OR는 다른 행, 그쵸? 얘랑 다르죠. 이렇게 두 줄 또는 세 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얘의 뜻은 뭐냐면은 출발 도시가 대구이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란 뜻이에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좀 확대해 볼까요? 보면은 출발 도시가 대구이고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라는 뜻이고 이거나는 뭐냐면 이렇게 줄이 다르기 때문에 출발 도시가 대구이거나 상품 가격이 400만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차이점을 잘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바로 들어가면은 조건 범위가 114셀인데 자, 도서 코드가 요거 이제 없애고요. 도서 코드가 A로 시작하거나 자, A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쓰고 별. 그러면 A로 시작하는 모든 거를 구해 줍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출간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죠. 이후니까 해당일 포함이니까 아까랑 똑같은 조건이에요. 2020년 1월 1일. 아까랑 똑같죠. 아까 라운드였나요? 카운트 if였죠. 그쵸? 카운트 if의 조건과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료의 도서 코드, 도서명, 도서 코드, 도서명, 그 다음에 지은이, 도서 가격만. 어이구, 내가 지은이라 그랬는데 여기 지은이가 나왔어요. 보이세요? 대박인데? 지은이라 그러는데 여기 지은이가 나왔어요. 보이세요? 이거 뭐지? 네. 이거 뭘까요? 네, 그래서 도서 가격이 있고요. 얘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급 필터는 자, 블럭 잡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의 필터의 고급 누르셔서 다른 전세 복사, 조건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 복사 위치가 어디냐면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되겠어요. 확인 누르시면은 조건에 맞는 것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3작업 가보겠습니다. 자,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 복사해서 3작업 시트에 붙여넣기 하시오. 똑같죠? 여기를 복사해서요. 여기에 붙여넣기, 에고, 왜 안되지? 붙여넣기 하시고,
자, 다음은 조건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합이네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도서명의 개수와 도서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오. 윤곽은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부분합은 요걸 가지고 그냥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잠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정렬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은 요걸 이쪽으로 가볼까? 자, 지금 출판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웨일북, 블랙피쉬, 마음의 숲. 그래서 일단 요 순서대로 정렬을 첫 번째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자, 이 정렬은 근데 대부분 사용자 정의 목록으로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렬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부분합을 수행하시는데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요. 출력 형태를 보고 밑에 있는 것부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개수가 밑에 있고 그 다음 평균이죠. 그러니까 개수 먼저 하고 평균부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 제시된 순서가 뭐냐면 요거예요. 문제에 보시면 항상 이렇게 돼요. 도서명의 개수와 도서 가격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개수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평균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행자의 개수와 평균이면은 항상 개수와 평균. 여행지의 개수와 평균이면은 개수와 평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문제 주어진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왜냐면 가끔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윤곽을 지우시면 돼요. 여기 나오니까. 네. 그래서 자,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출판사로 정렬해야 되니까요. 정렬을 먼저 해보면요. 정렬에 사용자 진정 정렬 누르셔서 자, 정렬 기준 뭐냐면은 출판사, 그쵸?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용자 지정 목록 그래서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웨일북, 블랙피쉬, 마음의 숲 이렇게요. 추가하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하면은 이렇게 웨일북, 블랙피쉬, 마음의 숲이 된 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제 부분합을 할 건데요. 자, 부분합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그쵸? 개의 부분합 누르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룹 파악 항목은 항상 내가 정렬한 거 출판사 요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사용할 함수가 첫 번째는 뭐예요? 개수. 그 다음에 자, 개수가 도서명이죠? 그러면은 이거 다 체크 해제하시고 도서명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항상 체크 없애주시면 돼요. 요거만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출판사로 그룹 항목 하시고 개수 그 다음에 뭘 할 건지 선택하시고 얘는 항상 체크 없앤다. 이렇게 차례대로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일단은 웨일북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부분합을 누르시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은 평균 어디냐면 도서 가격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서 가격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적당하게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값이 다 똑같은지 확인하시면 돼요. 5, 3 맞죠? 그 다음에 2랑 15,650원 15,650원 2.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윤곽을 지우시면 되는데요. 윤곽은 어떻게 지우냐면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룹이 있고요. 그룹 해제가 있는데요. 윤곽 지우기가 개요 지우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마 2016 버전은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요 지우기 또는 윤곽 지우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작업부터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4작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작업이요. 자, 일단 이 차트를 보고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게 되면 이 차트가 전부 다 완성이 되거든요. 자, 일단은 내가 갖고 올 범위를 볼게요. 자, 제가 색깔 칠해 볼게요. 지지 않는다는 말. 그 다음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플레인 센스 나를 안아주었다. 11계단 킹덤에 뭐가 필요하냐면 도서 가격과 이북 가격. 도서 가격과 이북 가격. 자, 차트의 범위를 잡을 건데요. 여기 좀 색깔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항상 블록은 어떻게 잡는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줄씩 잡는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잡아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요. 천천히 한 줄씩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묶은 세로 막대형이네요. 그래서 삽입의 차트 가서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 요거거든요. 이거 잠깐 키워볼게요. 차트에 묶은 세로 막대형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차트 이동 어디로 셀 시트의 제4작업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어요. 순서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범위까지 했고 위치 여기 3번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3번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도구 보겠습니다. 좀 키워야겠네. 자, 디자인에서 차트 디자인 도구인데 자, 레이아웃 3 스타일이죠? 1이죠? 자, 스타일은 1이고 레이아웃은 3이네요. 잠시만요. 어디 갔냐? 자, 레이아웃은 1번, 2번, 3번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3번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스타일 1 다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의 영역 서식 차트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 그래서 자, 차트 영역이 여기죠. 마우스 대시면 여기가 차트 영역이고 안쪽으로 대시면 여기가 그림 영역. 지금 그래서 차트 영역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글꼴을 자, 굴림에 11포인트 엔터 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기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차트 영역 서식 채우기에 채우기 효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질감에서 파랑 박엽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제가 그림 영역 눌렀네요. 잠시만요. 여기죠. 아이고 맞네. 죄송합니다. 네, 차트 영역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에요. 클릭하셔서 채우기를 뭘로 하는 거냐면은 흰색 배경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6번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그래서 글꼼 굴림에 20포인트 엔터 굵게 일단 요거부터 하고 입력을 해볼게요. 마음의 숲 및 외 일부기 도서 가격 그 다음에 자 테두리 넣으시면 되는데요. 자, 테두리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실선에 그냥 검정색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이네요. 단색 채우기에 흰색의 배경 1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서식 이북 가격 계열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북 가격이 뭐냐면 얘죠. 이 주황색을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자,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얘죠. 그 다음에 보조축이니까 클릭해 주시면 되겠어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조축으로 옮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시 삼각형 크기 10% 하래요. 그래서 요거 모양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표식 들어가셔서 어디 있더라? 표식이 아니었나? 선이었나? 아, 여기 있네. 표식에서 표식 옵션 들어가셔서 기본 제공의 삼각형 들어가신 다음에 크기가 10이죠?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 17,000 얘를 표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은 보이세요? 이렇게 다 선택이 된다. 근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얘만 선택이 된다. 얘의 레이블만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17,000원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이니까 요거죠. 요 눈금선을 선 스타일을 뭘로 하냐면은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축이 뭐냐면 여기죠. 주축과 보조축인데 주축은 보니까 0원, 2,000원, 4,000원에서 2,000원 단위인데 잠깐 키워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2,000원 단위인 게 나오죠? 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 보조축은 3,000원 단위인데 여기 지금 2,000원 단위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쭉 서식하셔가지고요. 단위를 몇으로 바꾼다? 3,000원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최대값은 똑같이 12,000원이니까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얘를 누르셔서요. 한번 볼게요. 뭐가 있냐면 선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뭐 선이 자동으로 돼 있는데 얘를 한번 실선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선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세요? 네. 요거를 지금 제가 넣어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 돼 있네요. 그래서 얘도 누르셔서 자, 선을 어떻게 하냐면 실선에 검정. 자, 얘도 선에 실선에 검정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지금 일단 요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일단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축은 일단 다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법내네요. 또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래서 지금 도서 가격은 이렇게 한 줄로 돼 있는데 자, 이북 가격은 이렇게 이북 가격도 한 줄로 되는데 지금 우린 두 줄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두 줄을 바꿔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데이터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법내를 바꿀 수 있게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북 가격을 누르시고 얘를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이북 가격 단위 원 이렇게요.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한 줄로 바뀐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9번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문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요거죠. 최고가를 입력해 볼게요. 삽입에 자, 도형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죠. 말풍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단색을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최고가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말이 없기 때문에 굴림에 11포인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넣어주시면 되겠고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요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제가 좀 해상도가 안 좋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좀 진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지금 흐릿흐릿하죠? 눈금선이요? 그래서 얘를 조금 진하게 해볼게요. 실선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약간 좀 진해졌죠? 지금 약간 이렇게 진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쵸? 검은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보니까 다 동일한 것 같으네요.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9월 ITQ 엑셀 A형도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